안녕하세요. 가정식 일본어 사랑방 코스 네 번째 시간, 비 오는 날의 일본어 표현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라이브 방송이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호주에서 친구가 들어왔네. 에리코상 아리가또. 네, 그럼 시간이 되었으니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라이브 방송이 두 번째인데 일본에서 일본인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토끼 같은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한 지붕 6가족이 지지고 볶는 일상을 그리는 작가 지망생 읽는 인간입니다. 오늘 되게 카미카미. 네, 발음이 별로 안 좋네요. 네, 집밥같이 푸근한 일본어 그리고 현지에서 통하는 진짜 일본 표현을 나누는 오늘 가정식 일본어 사랑방 코스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이번 테마는 비 오는 날의 일본어 표현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미리 안내를 드리자면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은 저 클럽하우스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럽하우스에 비해서 인스타그램 쪽은 한 10초 정도 시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는데 반응이 조금 늦을 수 있어요. 한 10초 정도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질문과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네, 어서 오세요. 인스타 라이브는 이 댓글로만 소통이 가능해서 들으면서 좀 궁금하신 점, 나누고 싶은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클럽하우스에서 주시는 질문은 여기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고 클럽하우스 내에서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소리가 연동이 안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클럽하우스 질문을 라이브 방송으로 들려드리려고 제가 좀 예행 연습을 해봤는데 하울링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해결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오늘까지는 이렇게 따로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은 한 30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질문 같은 걸 혹시라도 주신다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클럽하우스랑 인스타 라방 동시에 하는 게 지금 두 번째라서 조작이 좀 미숙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좀 넘기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편하게 여건이 되시는 만큼 들어주시면 되니까 편하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리스님 그리고 이브로님. 저 항상 인스타그램에서 소통하시는 분들이 같이 들어주시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네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여기 일본 도쿄는 오늘부터 좀 비 소식이 있어요. 원래는 한 5월 말 정도야 돼야지 이제 일본의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그게 좀 빨리 올 것 같다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오늘 카드뉴스 먼저 보신 분들께는 짧게 소개하기도 했는데 그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본은 그 5월 하순부터 7월 중순 정도에 걸쳐서 장마철인 쯔유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안 그래도 습기가 좀 많은 일본인데 이 시기에는 좀 더 특히나 더 꿉꿉하고 날씨가 좀 꾸리꾸리해서 네, 저희같이 가족이 많은 집들, 아이 키우는 집들은 빨래 말리는 게 되게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쯔유가 시작되기 전에 비 오는 날의 일본어 표현을 미리 알려드리려는 의도였는데 오늘 비 소식이 있어서 불행인지 다행인지 너무 시의적절하게 오늘의 주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눌 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카드 뉴스를 만들었어요. 지금 클럽하우스로 듣고 계신 분이 많지 않지만 제 프로필의 하단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시면 최신 게시물에 이제 비에 젖어 있는 피드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제가 얼굴은 안 나오지만 이게 동영상이랍니다. 네,
화면을 동영상이 아니고 네, 화면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눌 내용은 저의 브런치 계정에도 자세하게 링크랑 설명을 올려둘 예정이에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라도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지금 소리가 안 들리나요? 유브로님? 혹시 여러분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말하는 게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유브로님 한번 네, 소리를 한번 음성을 올려보시면 어떨지. 다른 분은 좀 들린다고 하시네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잘 들린다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비가 오면 연기됩니다를 일본어로 뭐라고 할까요? 이건 이제 마지막에 개봉 박두를 할 테니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만요. 방송 사고다. 네, 먼저 나갔다 들어오면 잘 들린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안 들리기도 한데 나갔다 들어오면 잘 들린다고 하시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어로 비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아메라고 발음합니다. 한자로는 비 우자를 쓰고요. 강세는 아메 앞쪽에 있습니다. 이 강세를 뒤쪽에 두면 또 다른 뜻이 돼요. 아메 하면 사탕이란 뜻이 되니까 요거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메, 비의 종류에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뭐 가랑비, 보슬비, 장대비도 있고 봄에 내리는 건 봄비, 그리고 태풍과 함께 오는 폭우, 뭐 이렇게 다양한 비의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종류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비에 해당하는 일본어를 읽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씩이나. 네, 일단 한국어도 마찬가지지만 한자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음으로 읽는 음독과 뜻으로 읽는 훈독이 있어요. 네, 비 우자를 예로 들면 비에 해당하는 것이 뜻을 나타내는 훈독이고 그 다음 우에 해당하는 것이 음으로 읽는 음독입니다. 네, 음으로 읽을 땐 한자어이기 때문에 뭐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다 발음이 좀 비슷해요. 비의 경우는 우라고 읽습니다. 근데 이 뜻으로 읽는 훈독일 경우에는 몇 가지 변형이 일어나요.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표 오른쪽을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소개한 아메라고 읽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앞뒤에 어떤 단어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마 혹은 사메라고 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본어를 한자를 다르게 읽는 거는 비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한자 대부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고 또 각 단어를 습득하실 때 하나씩 차근하게 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음독으로 읽는 경우, 소리 나는 대로 읽는 우로 읽는 경우를 소개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한자어를 음으로 읽는 경우라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호우라고 하잖아요. 대량으로 세차게 비가 내리는 거를 호우라고 하는데 그거는 고우 그리고 거세게 이렇게 막 때리듯이 몰아치는 폭우는 모으려고 할 때 모우죠. 그 다음에 우르릉 쾅쾅 하고 천둥을 동반하는 뇌우는 라이유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자어로 된 단어들은 음독으로 많이 읽어요. 보고 네. 그럼 이번 두 번째로는 제가 조작이 미숙하네요. 네. 다음으로 훈독으로 읽는 경우는 첫 번째 아까 아메를 소개했잖아요. 아메로 읽는 경우에는 그냥 비라고 할 때와 그 다음에 비가 아주 많이 온다 할 때 큰 대자와 비우자를 써서 오아메라고 해요.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읽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아마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두 번째 훈독인 아마로 읽는 경우는 비구름이라는 뜻의 아마구모입니다. 한 단어씩 읽으면 아메, 쿠모, 아메 또 쿠모이지만 두 단어가 합쳐져서 발음하기 쉽도록 아마구모라고 발음이 됩니다. 한국어의 연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훈독 마지막 세 번째는 3회로 읽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불규칙한 거라서 안타깝게도 그냥 외우는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3회로 읽는 경우는 단어가 많지가 않고 또 자주 사용하다 보면 금방 귀에 익게 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회로 읽는 경우는 가랑비, 작을 소자에 비유자를 써서 가랑비, 고사메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빗방울이 굵지 않고 약간 포슬포슬 내리는 비를 말할 때 고사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밖에 비 오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뭐 많이 안 오니 비 많이 안 와. 뭐 조금밖에 안 와. 이 정도면 우산 없어도 돼. 라고 할 때 뭐 고사메다 까라 카사와 이라나이요? 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사용할 때 가랑비, 고사메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3회로 읽는 경우가 하르사메, 봄비라고 쓰고 하르사메라고 읽는데 이거는 사실 비뿐만 아니라 하르사메라고 부르는 음식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겠죠? 네. 일본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일본식 당면인 하루사메예요. 요렇게 생긴 건데 이게 이제 한국의 당면은 고구마로 만들잖아요. 근데 일본의 하루사메 이 당면은 녹두로 만든 거예요. 콩으로 만든 거라서 한국의 당면보다 훨씬 더 얇고 가는 것이 특징인데 식감 같은 것도 좀 더 가볍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당면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아메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일본의 장마철 쯔유가 있다고 들었잖아요. 아, 편의점 도시락에 많이 들어있는 거 드셔보신 적 있다고. 맞아요. 중화풍으로 많이 먹죠. 네, 하루사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비가 시작이 됐는데 쯔유가 시작되려고 하는 막 그 시점에 있는데 이 쯔유라는 게 어원이 중국에 있다고 해요. 중국어에 있다고 해요. 근데 왜 매화 매자를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저의 브런치 링크에 쯔유의 어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되게 떨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들리고 계시죠? 네. 그리고 네. 근데 일본의 쯔유는 말하자면 긴 터널 같은 이미지예요. 저한테 터널 같은 이미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매해마다 조금씩 시기가 다르긴 하지만 5월부터 7월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이 날씨가 꿉꿉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쯔유의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바로 쯔유이리라는 단어예요. 뜻은 쯔유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딘가로 들어간다는 입구를 저희가 이제 이리구찌라고 하잖아요. 입구자를 써서 들어간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네. 그래서 쯔유가 시작되는 거를 쯔유이리라고 하고요. 네, 쯔유 간장 아닌가요? 하시는 네, 맞습니다. 그 쯔유도 있고요. 이 쯔유도 있습니다. 되게 예리한 질문을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쯔유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거, 장마가 끝난다는 거를 얘기하는 게 말하는 단어가 쯔유아케. 쯔유가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와서 확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네. 쯔유가 끝난다, 장마가 끝난다 라고 할 때 쯔유아케라고 하는데 쯔유아케가 되면 햇빛이 되게 쨍쨍하고 매미도 맴매 우는 그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어, 한국어도 그렇지만 그 아침 뉴스를 보면 되게 항상 날씨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듣게 되잖아요. 뭐 구름이 많은 날, 오늘은 뭐 변하기 쉬운 날, 불안정한 날, 좋은 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날씨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사람마다 좀 느끼는 감각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거를 되게 알 수 있게 정리해 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니까 바로 일본의 기상청 일본의 국토교통성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본어 날씨 표현이 구름 많이 끼는 날 그러면은 하늘에 구름 면적이 몇 프로 정도 돼야 구름이 많이 낀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그런 기준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되게 재미있었어요. 찾아보면서. 그래서 그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제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이제 브런치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비에 관한 관용구도 한 2가지 정도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이제 날씨가 되게 맑은데 비가 내리는 걸 한국어로도 여우비라고 하죠. 일본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네,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라고,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같은 뜻인가요? 한국어로는? 네, 여우가 시집가는 날이라고 쓰고 키츠네노 요메이리, 키츠네노 요메이리, 여우가 시집을 들어간다. 시집으로 들어간다.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 되겠죠? 네, 날씨가 좋은데 비가 온다는 뜻이어서 텐키야메, 텐키야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것도 자주 쓸 것 같아요. 뭐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해진다. 이런 이제 표현도 많이 쓰죠. 일본에도 같은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 후때 지 가타마루, 아메 후리 지 가타마루, 뭐 2개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 온 뒤 땅이 굳는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라서 그런지 역시 일본어에도 비가 들어가는 관용구, 뭐 속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에 관련된 단어를 또 이제 이런 관용구 같은 거 검색해 볼 수 있는 온라인 사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링크도 같이 걸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 네, 너무너무 반가운 손님이 오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서론이 좀 길었는데 맛보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본론이네요. 네, 비가 오면 중지됩니다, 연기됩니다 라는 게 오늘 나눌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뭐뭐 됩니다 라는 표현을 아메가 후르또 비가 오면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표현은 안내문이나 공지문 같은 이제 서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어로 우리 한국에서도 우천시 뭐뭐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일본어에서도 이렇게 으땐 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꼭 문서상이 아니고 대화 속에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데 뭐 이번 주에 엄마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운동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누가 물어봤을 때 뭐 으땐 주시다때, 비 오면 중지된대, 으땐 주시다때 라고 하는 게 대답하기 어색하거나 불편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화의 흐름상 되게 컴팩트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으땐 땡땡 마루마루 이런 표현을 몇 개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비가 오면 중지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건 으땐 주시, 으땐 주시. 제가 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으땐 주시라고 하면 예정이 완전히 캔슬되어서 없어진다는 의미예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비가 오면 대부분 일정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네, 으땐 주시라고 하면 예정이 완전히 캔슬되어 없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 와도 감행하겠다, 진행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여쭤봐도 바로 반응하실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비가 와도 감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잠시만요. 제 손이 잠깐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오 마이 갓.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비가 와도 가맹합니다는 죄송해요. 제가 요걸로 보여드리겠다. 으땡 겠고 반드시 행한다. 그래서 으땡 겠고 비가 와도 가맹됩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반드시 진행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그래서 아나운스를 여러 번 할 수가 없으니까 처음 공지할 때 비 오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부분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거나 혹은 조건을 바꿔서 밖에서 하려던 일정을 이렇게 실내로 옮겨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맹을 하겠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가맹하기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그만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일정, 이런 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건 연기를 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미루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일정을 다른 날짜로 이렇게 옮깁니다 라고 할 때는 으땡 엔기 연기한다고 합니다. 으땡 엔기, 기존 일정은 취소되고 다른 날짜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있는 소풍이나 뭐 운동회 이런 거를 비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여비의 날을 미리 계획해두고 이 날짜로 연기됩니다 라고 안내를 하면 되겠죠. 근데 같은 연기라도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오면 내일로 되고 내일 또 비가 오면 모레로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정이 하루씩 밀리게 된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따로 있거든요. 네, 요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그럴 때 바로 쓰는 표현이 으땐 주엠 다음 날로 연기됩니다.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일본어의 그 한자를 풀이해주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네, 보시면은 연기는 요거예요. 연기. 이 날짜라 다른 날짜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라고 할 때는 우때 엔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엔이라는 거는 오늘이었는데 비가 와서 그 다음날로 계속 다음으로 이제 넘어간다, 미뤄진다 라고 할 때는 우때 주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원래 토요일이었던 일정을 다음 주 토요일 혹은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주 토요일로 연기된다, 이렇게 일주일씩 건너뛸 때는 주행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정답은 쓸 수 없습니다입니다. 주행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그 다음 날, 하루치 다음 날로 연기된다라는 고 전달할 때 주행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일주일씩 혹은 2, 3일씩 넘어갈 때, 한 달 단위로 넘어갈 때는 주행이라는 단어보다는 엔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네,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는 모습을 표현하는 일본어 표현을 소개하면서 맞춰볼까 합니다. 빗소리. 의성어? 의태어일까요? 네, 그래서 빗방울이 조금씩 똑똑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는 뽀츠 라고 하고요. 좀 느낌이 나나요? 뽀츠 똑똑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얇은 빗줄기가 보슬보슬 이렇게 흩날리는 모습은 바라바라 제 연기력이 좀 떨어지네요. 바라바라. 그 다음에 빗줄기가 시원하게 쏴 하고 쏟아지는 소나기나 장대비처럼 쏴 내리는 모습은 자자 이 즈 발음이네요. 자자. 그 다음에 비가 조용하고 촉촉하게 내리는 모습은 시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를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비가 억수같이 무너져 내리듯 이렇게 쏟아져 내리는 모습에 대한 표현을 나눠주셨어요. 그건 노샤부리라고 하거든요. 노샤부리.
이 토사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듯 쏟아져 내리듯 그렇게 비가 많이 온다, 대량으로 온다라고 할 때 노샤부리라고 합니다. 네. 저의 인스타그램 버신 나오미님이 한국어 공부가 되신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이대로 끝나면 조금 아쉬우니까 하나만 더 태풍에 관한 토막 상식을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일본어로 태풍은 다이후라고 하는데요. 다이후라고 하는데 이 태풍의 이름을 나타낼 때 한일 간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조금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풍 소식이 있으면 뭐 태풍 바비가 상륙했다, 뭐 태풍 마이선의 경로가 변경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나 신문에서 태풍의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에서는 태풍은 그냥 태풍에 매겨진 번호로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풍 바비, 작년에 왔던 태풍 바비는 뭐 타이후 하치고 8호, 태풍 8호, 뭐 태풍 마이삭은 타이후 9고, 그 다음에 태풍 하이선은 타이후 10고, 맞아요. 몇 호 이렇게 그냥 다 숫자로만 이렇게 담백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큰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야, 태풍 하이선이 일본에 왔다는데 괜찮냐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데 전 뭔 소린가 싶다가 네이버 뉴스를 보고 태풍 하이선이 다이후 15라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곤 한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선, 하이선, 마이삭, 하이선, 바비 이렇게 부르는 게 좀 귀엽더라고요. 태풍 매미 뭐 전혀 귀엽진 않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제가 뭐 이런 뭐 대본이 있거나 미리 뭐 자료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오는 날에 비 표현을 한번 나눠보고 싶다 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만들어 봤는데 아직도 못한 얘기가 너무 많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댓글 메시지로 이렇게 의견이랑 아이디어 나눠주신 거 제가 많이 다 넣지 못해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고 또 의견 주시는 한 가정식 일본어의 테마는 아마 마를 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처 오늘 못 담은 이야기, 아쉬운 마음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혹시 질문 주실 거나 나눠보고 싶은 내용 있으실까요? 뚜릉. 시간이 되게 기가 막히네요.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짧고 굵고. 네, 그렇습니다. 짧고 굵은데 사실 저는 되게 많이 이래봬도 예행 연습이라는 걸 했답니다. 네, 유용했다고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엔 또 뭘 할까 하루살이여서 좀 이제 또 테마를 찾아 떠나야 하는데요. 또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얼굴이 언제 등장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 한 5번 되면 많이 한 거 아닌가 싶은데 계속 들어주시는 한 제가 그러면 5번 이상 개근상을 찍어주시면 제가 얼굴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클럽하우스에서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클럽하우스 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인스타그램 라방도 네, 천천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 문 닫을게요. 풀메이크업이요? 풀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 같이 들어주신 분들, 인스타그램 라방으로 같이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은 제가 지금 생각났어요. 네, 맛에 대한 표현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일본어 어떠신가요? 네, 재밌을 것 같으시다면 다음 시간에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요일 9시 30분에 만나요. 외모에 관한 표현. 알겠습니다. 제가 얼굴을 공개하는 날은 외모에 관한 표현을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라서 그래도 좀 낯이 익으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좋은 밤 되세요.